미국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돼서 오퍼를 넣게 되면은 처음에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due diligence money 그리고 earnest money 이렇게 두 가지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. 이 두 가지는 디파짓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약금 같은 거고 due diligence 그리고 earnest money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due diligence money는 이제 계약금을 먼저 내고 며칠 한 2에서 3주 정도 시간을 주면 그 전에 집을 인스펙션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. 그 다음 earnest money는 due diligence 다음에 내는 계약금으로 계약할 때 진심으로 살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due diligence money는 집을 취소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earnest money는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due diligence money는 적게 내고 싶고 earnest money는 넉넉하게 내고 싶은데요. 이럴 때 이제 집주인들은 인기가 많을 경우 여러 가지 오퍼를 받게 되면 이 중에서 due diligence money를 많이 낸 사람을 고르게 된다고 합니다. 환불받을 수 없는 due diligence를 많이 낸다는 뜻은 그만큼 나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이 계약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냈다면 같은 금액의 오퍼를 냈을 때 이제 셀러는 due diligence money를 많이 낸 사람을 채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한 집값의 10% 정도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어가지고 5%에서 10% 이제 각각 얼마큼 낼지 정합니다. 저희는 이 집 같은 경우에 50만 불이어가지고 due diligence money는 5,000불 그 다음에 earnest money 5,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,000불을 내겠다고 하고 오퍼를 넣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넣은 금액이 가장 높았나봐요. 뭐 몇천 불 차이겠지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처음에 왔어요. 그리고서는 이제 하는 말이 due diligence money를 10,000불, earnest money는 0불 필요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due diligence money를 많이 내서 이 계약에 취소하지 않고 거의 진행시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 집을 보는 과정에 알게 된 것이 이 집이 30년 된 집인데 내부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안 느껴졌거든요. 그 이유가 15년 전에 이 집에 불이 났었대요. 그래서 뼈대만 남고 다 불에 타버려서 그때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건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장점은 30년 된 집치고는 이 내부 구조들은 막상 15년밖에 안 됐다 라는 것들이 있고 단점은 30년 된 집이라는 것과 그리고 불이 한 번 났기 때문에 뼈대나 그런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새 집도 아니고 30년 된 연식이 있는데 인스펙션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건데 10,000불을 다 날리기에는 너무 저희한테는 모험이었어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그냥 5,000 대 5,000으로 원래 하던 대로 가겠다, 따로 올리진 않겠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그 셀러가 저희 다음으로 금액을 제시한 바이어에게 요구를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이 되지는 못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 사고 싶었던 집이고 마음에 들었으면 10,000불을 올려서라도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요.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오퍼를 넣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험을 하기가 무서웠어요. 그리고 집을 사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신중을 해야 되잖아요.
낡은 집을 사는데 치소도 못할 만큼의 돈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저희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저희는 이 집을 사지는 못했습니다.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이 영상이 오래되기도 했는데요. 이 영상을 만들 때까지 오래 걸렸던 게 너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 집을 놓쳤던 게. 그리고 첫 오퍼다 보니까 더 마음이 슬펐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. 이걸 보기가 싫어서 영상을 계속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. 그만큼 예뻤던 집이고 새 집은 아니지만 잘 관리된 집이라고 생각해서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의 집을 또 만날 수 있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주로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위치, 집 구조, 가격 이 세 가지 박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만약에 그만큼 좋았던 집을 저희가 이미 구매를 했었으면 영상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 것까지는 않았을 텐데 네, 그렇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집 사는 거랑 또 다르게 느껴진 게 한국은 보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1동 3층짜리 아파트를 놓치게 되면 또 기회가 101동 7층 아니면은 다른 동 105동의 3층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미국 아파트들은 하나하나가 다 싱글하우스고 유니크하고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좋았던 집을 놓치면은 그런 집을 또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희는 무엇보다 학군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같은 동네에서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고요. 이 집 말고도 지금 오퍼를 넣은 집들이 있어요. 여러분에게 차근차근히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오퍼는 이렇게 않지만 이거를 또 토대로 두 딜리전스지 어니스트 머니는 뭔지 우리가 오퍼를 넣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집을 볼 때마다 이제 보는 눈도 생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저 집보다도 좋은 집들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 게 비록 내가 지금 저런 집에 갈 수는 없지만 비싼 집이 왜 비싼지 어떠한 구조 때문에 비싼지 아니면은 비싼 집들은 특징이 뭐 어떤지 근데 그런 집들을 따라한 비슷한 집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서 집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여기까지 저희 첫 번째 오퍼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. 계속해서 앞으로도 집도 알아보고 저희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